기업에서 임원 정도 됐던 사람이 밖에 나오게 되면 NGO 단체의 임원 또는 CEO 자리를 하게 되거든요. 영향력의 스케일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있을 때는 나만 잘하면 되지만 리더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호찌민 묘소에 거의 한 1km를 줄을 선다고 해요. 그 리더 포비아라는 책을 쓰신 저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리더를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이점이나 가치가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그 리더를 하게 되면 영향력의 스케일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 있을 때는 나만 잘하면 되지만 리더가 되면 그 성과가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과를 동시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리더라는 자리가 올라갔을 때 또 가져올 수 있는 그 베네핏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희소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기업에서 임원 정도 됐던 사람이 밖에 나오게 되면 NGO 단체의 임원 또는 CEO 자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부장 이하로 나온 이런 사람들이 퇴직해 보면 또 그 레벨에 맞춰 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리더라는 자리를 극복하게 되면 시장에서 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마케터빌리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더라는 걸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리더는 타고난다는 관점이 있고 리더의 능력은 뭔가 길러지거나 키워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작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다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네. 키워지는 리더가 있고 타고난 리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열심히 해서 만들어지는 리더도 있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그 확률이나 비율을 좀 높게 주고 싶고 그런데 타고난 리더라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도 타고난 뭔가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기업의 리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략적 관점, 사람을 보는 이런 이해 능력, 소통 능력, 그 다음에 건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타고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지는 능력과 잘 융화가 되고 중복이 되면 뛰어난 리더로 가지 않을까. 사랑받는 리더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뭔가 믿을 수 있어야겠죠, 일단.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말하고. 그렇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있다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리더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하면 돼. 근데 어떤 리더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죠?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원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칙, 조직에 보면 조직의 이제 코어 밸류, 경영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죠. 원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호찌민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지금 한 5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되면은 사람들이 호찌민 묘소에 거의 한 1km를 줄을 선다고 해요. 그 사람, 즉 호찌민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자주 독립이었어요. 베트남의 자주 독립. 그 자주 독립이라는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 몸을 바친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불변 응만변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변하는 만 가지에 대응한다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런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베트남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거기에 큰 공감과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무리 뛰어난 말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또 믿고 따를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또 솔선수범하는 이런 태도가 무엇보다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15년 동안 리더의 역할을 해오셨는데 언제 가장 좋으셨고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책을 쓰기도 하니까 책을 쓰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적 부분을 유입했을 때에 대한 희열이 굉장히 좀 큽니다. 제 본인 스스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분들에게 그 희열을 같이 공유했을 때 그런 가치를 공유했을 때가 좀 굉장히 일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좀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리더로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제가 책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인데 거의 책을 3권, 4권 썼고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오히려 더 투입함으로 인해서 해야 될 영역을 못했을 때의 기회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손실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네. 내가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또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 리더 입장에서 뭔가 위기가 온다면은 이것을 뭔가 위험이나 위기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변화의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뭔가 새로운 도전이나 노력들을 해야 된다. 네.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 도전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다고. 어떤 예, 유튜브인가요? 네. 뭐 아방그로라는 채널이고요. 저희 채널 즐겨 보는 분들이 이제 C레벨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협상이나 미술과 관련된 경영을 융합한 이런 내용, 그다음에 네. 행동 심리학 이런 부분들을 예, 고퀄리티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네.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비아라는 말이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러면 리더에 대한 실패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맥락처럼 리더십이 새롭게 진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렵다라는 것은 뭔가 더 두드려 봐야 된다. 그러면 더 공부하게 되고 더 학습하게 되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언어로 바꾸는 용기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두려움의 감정이 들거나 위기가 오면은 이것을 뭐 포기하거나 그만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변화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이고 네.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래야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고 네.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관점이죠. 그렇죠. 뭐 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해서 네. 요즘 세대가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인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